월스트리트의 건물이랑 무려 5천만 유저를 등에 업은 암호화폐. 이 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과연 이 둘의 만남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오늘은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 아주 흥미로운 조합의 궁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전통의 강자, 이제는 암호화폐 혁명까지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새로운 금융을 꿈꾸는 5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풀뿌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극과 극의 만남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가 어떤 공통점을 찾고 또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합을 보기 전에 오늘의 두 주인공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먼저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남자 레리 핑크부터 만나보시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한때는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의 지표라고 엄청나게 비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피난처라고 보는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와, 이건 엄청난 태세전환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약속을 바탕으로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데 근데 말이죠. 두 주체의 핵심 철학을 깊숙이 파고들면 의외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융의 민주화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거물이 가리키는 방향이 접근성이라는 한 단어로 딱 요약됩니다. 핑크는 기술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애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꿈꾸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사실상 같은 셈이죠. 이 공통분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블록체인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금융자산을 토큰으로 만들겠다는 토큰화라는 혁명적인 비전까지 공유하고 있어요. 마치 같은 미래를 서로 다른 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본적인 이념, 즉 철학의 차이 때문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 어떻게의 차이입니다. 레리 핑크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독 아래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암호화폐를 편입시키려 합니다.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아예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P2P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죠.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레리 핑크는 활발하게 거래가 가능한 시장과 유동성에서 가치를 찾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의도적으로 주요 거래소 상장을 미루면서까지 생태계 안에서의 실제 사용과 유용성을 먼저 쌓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공유하는 가치와 명확한 차이점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이 둘의 궁합은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저희가 한번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궁합 점수는요. 여러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저희는 65%라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수치죠.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요? 점수가 애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접근성이나 지속 가능성 같은 핵심 가치관은 무려 70%나 일치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거냐를 두고 보이는 저 30%의 불일치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블랙록이 파이코인 ETF를 검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바로 이런 현실적인 장단점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5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용자 기반,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 이건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코어팀의 통제나 아직 불확실한 규제 같은 문제들은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65%라는 애매한 점수를 가지고 우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미래에 이 둘의 파트너십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요? 힌트는 레리 핑크 자신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프로젝트들이 기존 금융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첫째,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루고, 둘째, 주요 거래소의 상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셋째, 규제의 명확성을 얻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것, 이 네 가지 핵심 이정표를 달성한다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의 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이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과연 2026년에는 블랙록의 파이코인 ETF가 현실이 되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